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의 부실한 업무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처분 조치만 25건으로 집계되면서 자정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념물로 지정된 강진 만호 성지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남 목포와 신안 통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광주시가 호남권 상생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경제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여수시 감사 결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업무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직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지방공무원 규칙에 맞지 않는 등 처분 내려야 할 사항만 20건이 넘었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공단의 자정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의 국외 공무 출장 계획서입니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의 체육시설과 캠핑장을 살피기 위한 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각 참여한 인원은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으로 모두 2,500여만 원의 비용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획서와 출정 후 보고서, 귀국 후 30일 이내 공단 누리집에 게시돼야 했지만 그보다 한참 지난 뒤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수시 감사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되도록 빨리 올리려고는 하시지만 좀 여유가 되실 때 올리는 편이어가지고.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건 지난 1월 말. 2022년 2월 말부터 2023년 연말까지 이뤄진 공단의 행정사무 전반에 거쳐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 적발된 사항은 모두 25건으로 시정 등이 필요한 행정상 조치가 19건, 훈계와 주의가 내려져야 할 신분상 조치가 6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맞지 않는 임직원의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휴일 근무를 부적정하게 승인한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의 부실 행정 실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라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정 능력을 상실한 공단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주민이나 시민들은 개탄스러워할 만한 그런 사항이다. 그 여수시의회 의원들도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좀 강하게 업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 처분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통한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 계획을 다 제출했고요. 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 기능에 충실한 것과 더불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목포와 신안이 통합했을 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목포대 남아캠퍼스에서 진행된 목포와 신안 통합효과 분석 용역 최종 보고회에선 인구 여건과 지역 경쟁력 등 현황 분석과 국내외 통합 사례 분석을 통한 과제 발굴, 통합이 시사하는 바와 통합 효과 분석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통합의 형태는 충북 청주시의 사례가 제시됐고 통합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감투 싸움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와 신안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대거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7월 4일 목포대 남학캠퍼스에선 목포와 신안 통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최종 용역 결과 발표가 진행됐지만 신안군에선 전현직 의장이 참석했고 목포시에선 민주당 유창훈 목포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목포에서는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일부 의원들도 대리인을 보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광주시가 호남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세 기관은 4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발전 필요성에 공감대를 쌓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결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세 기관은 이를 위해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등 산업 분야 신규 사업 발굴에 협력하고 2025년부터 호남 관광문화주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각 지역 테크노파크와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광역 사회 간접 자본시설 구축과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진에는 외구의 약탈을 막기 위해 쌓은 성, 만호성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남도가 만호성지를 기념물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개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최근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진군, 전남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적을 정비하고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익위원회는 현장을 둘러본 다음 보호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종합정비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새로운 문화재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 계획 과정 중에 주민들이 챙기는 불편함들을 담아서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호성지는 고려말 이후 조세현 곡식을 실어 나르는 조은선을 외구가 약탈하는 걸 막기 위해 쌓은 성. 지난 1999년 전라남도 기념물 179호로 지정됐습니다. 730여 미터 길이의 성벽으로 일부 성곽과 돌담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7년 동안 도로와 건축 개선 등 불편함을 호소해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벽 인근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량 한 대만 간신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성벽 인근에 건물이 들어서거나 정비하는 것이 제한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구 쪽을 봐보시면은 스레트로 된 지붕집, 옛날 허름한 집이 많이 있고 좁은 집들이 많아요. 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 성곽에 걸리니까 우회를 하게 됐어요. 우회를 하게 돼서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접수된 민원은 절차에 따라 민원 고충 답변서와 증빙 자료 제출, 현장 조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남도는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종합 정비 계획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은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주면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최소한 보존하면서 마을 주민과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중학생 1명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소방서는 4일 오후 2시쯤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대반동 해수욕장 일대에서 중학생 1명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14살 남학생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경은 당시 목포의 한 중학교 학생 10명이 수영을 하기 위해 대반동에 새롭게 조성된 해수욕장에 들어갔다가 1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반동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한 유원지로 수영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달 여수 웅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어린이집의 폐쇄 회로 영상을 확보해 학대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10세 미만 아동 관련 사고인 점을 고려해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피해 영아는 2세로 학부모가 아이의 얼굴에 멍든 점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여순 사건 특위에 포함된 주철현, 조계원, 권향엽, 김문수 등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진행한 뒤 회의를 열고 여순 사건 조사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위는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치적 책무라며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손과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세균 감염, 이른바 식중독이 늘고 있습니다. 발열과 설사, 탈수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더욱 강조됩니다. 홍아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처음 넘긴 것은 지난 4월 26일.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식히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세균 증식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00군데 기관에서 환자 질병을 표본 감시한 결과 5월 말부터 세균성 장관 감염증, 이른바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 현재 연속 3주간 환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4월과 5월 100명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환자 다수에서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오염된 음식물, 덜 익은 재료를 섭취하며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감염자 대부분이 설사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탈수 증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매년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손 씻기와 철저한 식품 관리로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을 씻는 것. 생닭이나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수인성이나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개인위생 및 조리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여수해양경찰이 최근 해상에 해양 오염물질을 배출한 선박들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2일 여수 돌산 인근 해상에서 유압류 양 6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139톤급 A호를 적발한 데 이어 3일 유해 액체 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약 30톤을 불법 배출한 2천여 톤급 B호를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고의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선접해수나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바다와 섬 자원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해양문화 학자대회가 4일 목포대 남학캠퍼스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대회 첫날 전남의 해양 환경 소개와 해양 레저 관광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